제대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좀 똑바로 하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하신 말씀을 처음에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의사진행입니다. 왜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게 됐고 그거를 허락하게 됐는지를, 그리고 업무보고에 인사말을 왜 차관이 하게 됐는지를 설명부터 했어야죠.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이라는 거는 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의사진행 발언하려고 하는 내용이 왜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고 차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인사말을 하느냐, 이걸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고 하는데, 차관이 먼저 인사말 다 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회의 좀, 의사진행 좀 제대로 운영하십시오. 그리고 법률에 대해 갖고 잘 아신다고 맨날 그러시던데, 법률 진짜 제대로 좀 공부를 해서 의사진행 제대로 좀 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처음 시작을 얘기를 했죠, 위원장님한테. 차관의 발언이, 차관이 인사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기 때문에 이건 먼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면 되잖아요. 꼭 그거를 위원장의 권위를 내세운다고 해갖고 먼저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하게 하고 하자, 이래서 자꾸 파행이 되는 겁니다. 합리적인 얘기는 서로 좀 받아들입시다. 자, 그리고 오늘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결산보고 언제적 결산입니까? 작년에 법무부 장관이 재임하면서 했던 거기에 대한 결산보고입니다.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책임 있게 답변을 해야 되고 인사말도 하고 설명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70여 년 형사소송법 체계를 완전히 뒤바꾸는 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 주무부 장관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에요. 장관이 당연히 그 이후에 국민의 여론은 어떤지, 국민에게 어떤 피해가 가는지 여당과 야당이 따져 물을 때 그걸 책임 있게 답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장관의 책무인 거예요. 근데 몸이 아프다고요? 몸 계속 아프시다면서요? 사임했다고요? 사직서 냈으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게 그게 법무부 장관의 태도입니까?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위원장이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고 법무부 장관이 출석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위원장님한테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출석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법무부에서 양당 간사님들께 정성호 법무장관께서 못 오시는 사유를 잘 설명하셨죠? 네, 법무부에서 최대한 장관님의 사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드렸고요. 네. 장관님께서도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수 간사께도 다 보고했죠? 정식으로 오늘 출석하기 어렵다는 사정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그 다 들으셨고, 다 들었으면 불가피하게 되지 않을 때 저도 직접 전화했습니다. 했는데 두통이 너무 심해서 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너무 아파서 못 나온다고 하니 그렇다면 오늘은 결산의 내용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럼 나오지 마시고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아파서 못 나오시겠으면. 그래서 박형수 간사께서도 충분히 그 얘기를 들으셨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우리 쪽에서 김승원 간사가 동의해줬고 위원장도 동의해줬다는 얘기 들었을 거 아닙니까? 들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위원장 진행이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면 안 되죠. 인신공격형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직서를 떠나서, 그래서 내가 출석을 요구하는 전화를 했어요. 하고 체크했어요. 그렇지만 국회법 안에 그렇게 해서 어려운 상황이니
그럼 대리 출석해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도 박경수 간사하고 국민의힘에게도 충분히 이야기한 것으로 내가 박경수 간사께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거기는 불허했고 이쪽에서는 허했고 위원장이 허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간부 소개와 이 승인의 건에 대해서 간단히 인사 말씀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의사진행 발언하라고 한 겁니다. 저는 충분히 얘기 들었고 박형수 간사한테도 충분히 얘기하고 여러 번 아마 사정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제가 그나마 의사진행 발언으로 진행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거는 김태규 의원이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내가 판단한 겁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한 거고요. 예. 그리고 오늘 이렇게 주고받는 이야기도 법무부 차관께서 가서 전달하십시오. 그리고 뒤에 계시는 분들은 오늘 법무부 장관께서 여타의 사정이 있지만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잘 청취하시라고 그리고 보고 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예, 다음은 김민전,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민전입니다. 법무차관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평론을 할 때부터 정성호라는 정치인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요. 그랬기 때문에 법무장관으로서의 정성호에 대해서는 너무나 실망이 크다. 이 얘기를 오늘 오시면 좀 하려고 했는데요. 오시지 않아서 너무 유감입니다. 사실 정성호 장관은 법 지식도 있고 정치적인 역량도 계신 분입니다. 다선 의원입니다. 본인이 얼마든지 방향을 바꾸려면 바꿀 수 있을 텐데 그냥 물꼬를 따라가면서 걱정하는 척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인에게 이런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었는데 안 오셔서 유감이고요. 사직서에 주요 개혁을 완성했다 이렇게 적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앞에서 차관님도 그래서 국회에서 더 큰 일을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더 큰 일이 과연 뭘까요? 그리고 뭐가 개혁이 완성되었죠? 지금 여당 의원님도 이렇게 걱정이 많으신데 개혁이 완성된 건가요? 주요 골격이 되는 이제 공소청 등 정부조직법과 형사소법 개정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뭐 관료들이야 책상 위에서 법안 하나 개정했다, 하나 업적 올렸다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대상이 되는 국민들은 너무나 정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이것은 이념에 관계없이 많은 학자들과 또 시민단체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 이것은 검찰청 내에서 나온 자료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고요. 근데 이게 과연 개혁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국가수사기 역량이 총체적으로 붕괴된다. 이런 우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큰 우려는 이 형사사법 절차가 민영화되는 것이 아니냐. 돈 많은 사람은 더 좋은 변호사로 잘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더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개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그 빈틈을 메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뭐 이 차관님도 업적으로 열람 등산권을 보장했다 이걸 업적으로 앞에서 얘기하시던데요. 이것도 보면 245조 12의 제2항에 보면 뭐 수사상의 이유가 있을 때는 또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조항이더라 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제가 법무장관이 오셨으면 좀 드리려고 했는데요. 사실 법무장관이 취임하자마자 하신 일이 검수원복의 시행령을 폐지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문을 본인이 여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걱정하는 듯이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고요. 특히 이것은 뭐 여권 언론이 얘기한 것이지요. 이 검찰의 주요 검사들에게 공소 취소를 해주면 보안 수사권을 허용한다. 이 수사권 거래설이라고 하는 것은 야권에서 보수 진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진보 진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이 거래의 대상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앞에서 공소기각이 왜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보안 수사권조차도 공소 취소와 바꿔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소 취소 거래설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 무근임을 그 당시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문제 제기를 하셨던 분께서도 상당히 근거가 없음을 상당히 인정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것은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면 또 제대로 수사가 전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지금 장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던 것은 이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항소 포기를 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법무장관이 신중히 판단해라. 법무장관이 신중히 판단하라고 하는데 검사들이 어떻게 하겠는가? 이건 바로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저는 거기까지는 신중히 판단해라까지는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 항소 포기가 이유가 없다, 해야 된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검사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검사들 다 자천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검찰이 법무부가 당해도 싸다 이런 얘기 들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박상현 검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연호 파티, 술 파티 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서 이제 뭐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업무 중에 SNS를 썼다. 업무 중에 SNS를 언제 썼어요? 이런 사건들이 다 일어나고 나서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쓴 것인데 그것을 징계 대상으로 삼겠다. 이게 말이 되나요? 무슨 양자역 학도 아니고 미래가 과거를 규정하는 겁니까? 법무부와 검찰과 그리고 정치권이 박상현 검사를 계속 압력을 주니까 자기 방어를 위해서 글을 쓴 것도 이것도 잘못된 건가요?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한 3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서는 장관님께서 신중히 검토하라는 말씀을 하셨고 제가 전달자입니다만 딱 한 번 장관님의 의사를 대검 차장에게 전달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외압의 모습으로 가져가는 것은 실체관계가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박상현 검사 관련해서 SNS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대검에서 1차로 징계 요청이 온 것은 박상현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직접 들으셨듯이 변호인과 통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수사 과정상 여러 가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 또한 어떤 그 제3자에 대한 변호인이 먼저 얘기한 거잖아요. 제3자에 대한 녹음 수사 파일이 부분을 나오지 않았습니까? 언급하면서 어떤 진술을 강요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수사 절차상 적법한 것이냐 이런 것들이 주된 줄기인 징계 사유입니다. 네, 항소 차관님, 제가 대한민국 검사는 홍길동 검사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듯이 대한민국 검사들은 자기 조직을 검찰청이라 부르지 못합니다. 그죠? 맞지 않습니까? 네, 정부조직법으로 네.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소청장이 아니고 공소청인데 검찰총장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냥 선뜻 받아들여지시던가요? 애지간한 상식이 있는 사람도 뭐 그런가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법제처장님,
예, 법원 출신이시라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어제 그 민주당의 새로운 당 대표가 된 김민석 씨가 조희대 씨는 괜찮고요. 좀 조용히 하세요, 내 수세에서. 언제 지켜? 당신들이 지켜. 자, 김민석 씨가 조희대 대법원장님을 보고 법기술 원장이라고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해! 당신은 그러지 마. 왜 반말이야? 어떠냐고? 뭐 내가 당신보다 후배야? 얼마나 많이 먹었대? 여기 나이 따지는 데야. 자, 좀 조용히 하라고 지금 질문하는데 자꾸 떠들어. 좀 조용히 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자, 참 질문 좀 합시다. 시간을 좀 멈춰주든지.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이 법기술 원장이라고 한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을. 그러면은 앞으로 지금 이 분위기면은 대법원도 검찰청도 공소청이 되듯이 검찰총장은 있는데 대법원도 대법원장은 있으면서 대법원이 법기술원으로 대법기술원이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바뀔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그 표현이 적절했는가에 대해서는 의원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여당 대표께서 발언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그러니 처음 제가 우리 들어서 대한민국이 우스워졌다는 겁니다. 그왜 그럼 또 안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면은 공소청은 되는데 대법기술원은 왜 안 되겠습니까? 또? 그 논리를 한번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서 법제처장한테 여쭤봤습니다. 일단 그 공소청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검찰청이라는 거는 그 헌법상의 명칭에 그 헌법에 그런 명칭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검찰청을 이루는 검사의 명칭은 있는데 검사가 소속된 기관의 명칭을 검찰청으로 할지 공소청 그 본래 검찰청의 본래 업무에 제가 공소에 집중해서 공소청으로 할지는 그거는 알겠습니다. 선택의 문제인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공무집행방해 우리 당 의원님들 4분 그 폭력이나 물리적 행사도 안 했는데도 이 종합특검이라는 사람들이 공무집행방해로 그것도 심지어 여러 명이 했다고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지금 기소를 4명이나 했답니다. 그런데요, 우리 공무집행방해죄 136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하여 거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전항이형과 같다고 합니다. 협박을 한 자는. 그죠? 자, 지금 민주당에서는 현수막을 걸고 법기술원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가라고 협박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법무부 차관님, 이거는 공무집행방해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특수공무집행방해라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답변 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봅시다. 검사는 이제 민간인이 됐습니다. 그죠?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민간인이 뭐 차이가 있습니까? 공판 진행하는 거는 변호사들도 의뢰인 위해서 공판 진행하는데 참여하지 않습니까? 검사도 그래 참여하는 것 뿐이죠. 사실은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이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변호사 고용해서 공소 진행하는 게 안 맞겠냐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굳이 검사란 제대로 몰라 놔둡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면 검사들은 수사권이 없는데도 검찰에서 구속기간 20일을 가지게 되죠. 그죠? 현장하면. 그죠? 그러면은 수사도 안 하고 수사권도 없는데 구속을 20일 동안 하는 근거는 뭡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과거의 수사권을 전제로 논리가 설명되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근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속이라는 게 수사가 증거인멸 도주우려지 않습니까? 그죠? 수사 주체도 아닌데 자기가 증거를 인멸하든지 말든지 자기가 증거를 채집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도주를 하든지 말든지 자기가 잡으러 가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맞지 않습니까?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20일 동안이나 왜 민간인을 잡아놓고 있냐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에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전제로 해서 구속제도가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법정에서 구속사건도 1심 재판기간이 6개월이듯이 그러니까 판사가 그러면은 하기 때문에 그걸 그 구속기간이 인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검사가 수사권이 없어졌으면은 그 20일도 없애야죠. 불구속 상태에서 해야죠. 맞죠? 그 점에 대해서는 응. 구속이라고 하는 제도가 응. 아시다시피 지금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가 통치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으로 법을 바꿔놓으니까 이런 희한한 현상들이 생겨나서 그 기이한 현상을 혹시 어찌 생각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우려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구속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관계 확인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검사가 구속 송치가 오게 되면 피의 사실에 대해서 묻게 되고 그 수사 과정상의 문제라든지 증거의 부족함을 아마 점검하게 될 것인데요.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실관계 조사 후에 작성된 문서 등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시 경찰이 조사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실적인 우려점이 있는데요. 그래도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